뭐 올해만 해도 이 수업을 3-4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학년 때는 안 배우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1학년은 자릿수 문제는 교과 과정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현재 배우는 언어 매체 그리고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화법과 언어라는 이제 교과서가 22 개정 교육 과정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다루겠죠. 이 자릿수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개념은 간단하고 할 것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결정을 하는 요소들인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사전을 같이 두고 공부해야 돼요. 사전을 꼭 옆에 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게 설령 일타 강사든 혹은 국어학자든 간에 아무리 유명하고 저명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말의 모든 단어를 알지는 못해요. 뭐 의미는 알 수 있을지언정 그 단어의 기능까지 온전히 다 기억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이 단어의 뜻은 알지만 기능까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에 찾아보면 뭐가 붙어 있느냐면 문형 정보라는 게 함께 붙어 있어요. 게다가 하나의 단어지만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중심의 의미와 주변의 의미 사이에 다른 문형 정보를 갖추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형 정보는 확인하실 때 요런 기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요런 기호가. 그래서 앞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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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런 게 박혀 있다 하면은 뭘 알려주는 거냐? 얘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라는 거를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필수 성분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찾아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대면서 이거를 밝혀내는 것 저는 그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뇌피셜이라면 이게 과연 본인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이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문법적 직관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진 않지만 맞췄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맞춰버리면 다음에는 그 직관이 흔들릴 때 틀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펼치면서 공부하는 거는 평소에 공부하실 때 좀 습관처럼 해두시고 물론 시험장에 가서는 이게 안 되지만 평소에 아무 근거 없이 느낌으로 답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학습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릿수의 개념은 결국 이거죠.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입니다. 필수 성분의 개수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가 있어요. 한 자리 서술어. 그럼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반드시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필수 성분을 따져보자면 주어 서술어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이유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고 서술어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세주면 안 된다 이거야. 뭐 이렇게 기초적인 걸 뭐하러 얘기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당연히 그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 성분, 주어를 하나를 요구하는 그런 성분인데 조심해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두 어절로만 구성되는 문장이 나온다는 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뭐냐 하면 배운 대로 하면 얘부터 무조건 서술어라는 거 기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이 피었냐 했을 때 꽃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주어구나라는 걸 이렇게 따박따박 적어주시라고. 그 다음에 활짝은 피다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인데 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필수적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서술어가 뭔가를 요구하냐 필수냐 아니냐라는 거는 서술어의 의미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필수적으로 요구하냐 아니냐라는 거는 예의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 피다라는 뜻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므려져 있던 것들이 오므려져 있던 게 이렇게 벌어지는 걸 우리가 피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활짝 피든 조금 피든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부분이지 피다에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필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괜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사전 찾으면 나온다는 얘기야, 이건. 그 다음에 이 피다라는 게 반드시 이 마당에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하느냐. 그것도 필수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사어가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어 구가 될 텐데 앞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사어는 문장 내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관형어는 반드시 꾸며주는 말 앞에 있어야 되지만 부사어는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럼 앞에 우리나 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집을 꾸며주겠지. 그럼 얘는 관형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은 또 뭘 꾸며주냐? 집 마당이니까. 또 관형어라고 봐야죠. 그렇지? 우리 집의 마당일 테니까 이렇게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필수 성분이 주어 하나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이라고 해서 한 자리고 긴 문장이라고 해서 세 자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런 쪽으로 현혹시키는 시각적으로 현혹시키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로 넘어가서 보면 얘는 뭐가 있느냐? 아까 전에 언급했던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당연히 이 서술어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타동사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미 배웠던 거.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다. 그럼 얘는 뭐였더라? 되다, 아니다만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는 결국은 뭐 때문에 출제하느냐 하면 필수 부사어 때문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필수적 부사어가 맞냐, 그냥 부사어냐, 요게 이 파트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시면서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전 찾아가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가다 같은 거.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가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학교를 간다.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 까먹으면 안 돼. 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놓고 목적어라고 막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기본형 가다를 갖추고 있죠? 그럼 얘는 서술어. 누가? 내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과연
목적어가 맞냐 아니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다의 의미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게 사고가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가다의 뜻이 무엇이냐? 가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인 건데 어떤 스팟에서 다른 스팟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물론 목적지는 불분명해도 상관은 없어요. 방향성, 그 이동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학교를 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야. 무엇을 가다, 누구를 가다 이게 연결된 게 아까 썼지만 그래야지 목적어라고 했지. 그러면 정말로 무엇을 가다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 누구를 가다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무엇을 가다가 과연 되느냐 아니란 말이야. 이 가다는 뭐가 있어야 되냐. 어디, 방향, 장소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맥락상 얘는 뭘 필요로 하냐. 어디에나 혹은 어디로 같은 게 와줘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뭐 붙어 있냐?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정확하게 원래는 쓰려면은 학교에 간다 이렇게 써야 맞겠지 원래는. 그래서 얘는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없으면 안 돼요. 이건 필수적 부사어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정체가 뭐냐 이거거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조사의 형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마찬가지로 뭐냐? 필수적 부사어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수특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보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 수특이랑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참 애매하게도 써놨어. 목적격 조사 의 보조사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써놨어. 잊혀지지가 않았네. 그러면은 이렇게 걸쳐놓으면은 보조사라는 거야, 목적격 조사라는 거야. 이게 애매하잖아요. 정해줄게요. 이건 보조사예요. 보조사로 쓰인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보조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적격 조사로 알려진 을을 여기다 박아놨지만 그건 격조사로서 사용한 게 아니라 보조사적 용법으로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라서 얘는 그냥 보조사가 붙은 형태라고 보는 게 맞고 어쨌든 자릿수를 쥐고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서술어의 의미가 쥐고 있다니까. 이런 조사 나부랭이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는 아까 나왔던 물이 얼음이 되다, 물이 얼음으로 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다시 필수 부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이 서술어의 자릿수가 막 공부할 때는 별거 아니네 하지만은 막상 문제를 출제하면은 오답률이 정말 높은 거란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 있죠. 이탈하다 같은 거. 이탈하다. 어떠한 경로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어디에서 이탈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이탈하다가 있어야 되니까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만나다 같은 건 어때? 만나다 조심해야 돼. 만나다는 내가 나 혼자 만나진 않아. 혹은 나 혼자 만난다라고 해도 또 다른 나와 만나겠지. 그치? 어제의 나와 만나든 과거의 나와 만나든 아니면 또 다른 자아로서의 나와 만나든 어떤 다른 대상이 있어야지 만남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서술어의 의미를 가지고 자릿수를 판단하는 방법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어디에서 만나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만남의 의미는 장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든 관계가 없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와 무엇과 만나다가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와 혹은 무엇과 이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해서 나아가야지 이 문제 나중에 수능에 나오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거 그거 하나 맞힐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 맞히기 위해서 그 2점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 에너지와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뭐 엄매가 표점이 막 높아서 엄매를 선택할래요 어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초에 공부 양이 적으면 엄매는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화작 선택하고 말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밖에도 좀 많이 있는데 또 뭐가 있었지? 만나다 말고 되게 많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뭐가 있었더라? 아무튼 뭐 찾아보면 있겠죠. 그렇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싸우다 이런 것도 당연히 대상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됐고 그럼 세 자리 서술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필수부사어 이 세 개를 전부 다 요구하는 서술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만 기출 돌려보다 보면은 어지간한 단어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주다, 받다와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쨌든 이 단어의 의미, 서술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는 행위, 받는 행위와 유사한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다의 높임 표현, 뭐 들이다 당연히 되는 것이고, 혹은 한자 어휘로 수여하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어의 어떤 형태, 생김새 이런 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파트는 자꾸 서술어의 의미를 떠올려 봐야 되는 부분이야. 문장 성분 뒤에 문장의 짜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삼다, 여기다 같은 것들이 있죠. 삼다, 여기다. 선생님이 영숙이 누군지 몰라요. 딸처럼 혹은 딸로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혹은 삼다 이런 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목적어하고 필수부사어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게 어쨌든 부사어는 문장 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오든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다 받다 삼다 여기다 이거 말고도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출 돌리면서 푸시다 보면은 그렇게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세 자리 서술어구나 이렇게 쓰일 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하면은 되겠습니다.